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파이널 리서치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 연휴의 시작이죠. 이 연휴를 앞두고 우리 국장이 좀 제대로 쉬어갈까 싶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강합니다. 코스피는 어제 5,500을 넘어서서 오늘은 장중에 5,570도 돌파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아쉬운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우리 증시는 체력이 굳건한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와는 제대로 디커플링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뉴욕이 흔들려도 우리 국내 증시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흔들렸습니다. 최근에 AI가 성장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뉴욕 증시를 잡아먹기도 했었죠. 이와 더불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향후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한 명분을 제대로 찾은 듯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반등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AI가 성장함에 따라서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제 모든 산업, 일자리 관련해서 그 잠식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주가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패닉셀이 일어났는데요.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과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야금야금 올라가서 또 한 번 코스피는 5,500도 탈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일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답답합니다. 코스닥은 지난 1월 30일 1,180포인트를 찍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조정을 거듭하고 있고요. 한 차례씩 코스피가 올라갈 때마다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차트를 열고 봤을 때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의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파랑세를 계속해서 날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 연휴 이후에 코스닥 의로의 수급 유입 그리고 더 빠른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반도체,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의 폭발적인 시세가 있었죠. 17만 원으로의 안착에 성공을 했었고요. 오늘 장에서 무려 18만 원도 터치가 됐습니다. 이 프리마켓이 아니라 정규장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경에 18만 4천 원도 돌파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삼성전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는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또 한 번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일 것 같고요. 어제는 속보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었죠. HBM4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 시작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제대로 지난 세대 3E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지금 삼성전자 가장 높은 TP가 26만 원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TP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무려 29만 원 간다 외쳤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56만 원까지 TP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의 의미 있는 흐름은 또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다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2차 전지단 골 깊은 하락이 장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로보틱스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가 많이 쓰일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름세를 보였었잖아요. 하지만 캐즘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차지를 했다는 점. 하지만 오늘 2차 전지단과 함께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브리핑 확인을 해보실까요? 자, 네카오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네이버 카카오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이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네이버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야말로 이 강세장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이버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AI라는 키워드가 달라붙으면서 이제 기대감이 막 피어오르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작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는 이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하락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점 대비해서도 주가 괴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네이버는 2021년경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46만 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찍혀 있고요. 현재는 25만 원 수준에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새 코스피 시총 19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2021년경에 무려 17만 원, 18만 원을 바라봤었지만 현재 자리 5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네이버는 무려 46%, 카카오는 67%나 내려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 또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실률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네이버의 투자자들 평균 손실률이 9%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무려 카카오는 37%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수급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팔자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금융투자 중심의 순매수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는 팔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기관 투자자 1위에 자리를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판 보실까요? 그런데 실적은 너무나 좋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네이버는 계속해서 흑자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네이버가 매출 12조, 카카오가 8조, 지난해 매출 역대급을 경신을 해냈습니다. 합산으로는 매출 무려 20조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는 일단 지난 9월 기억하시죠? 개편이 됐었습니다. 카카오톡이 바뀌고 나서 우리 사용자들, 유저들의 불만을 크게 쌓았었는데요. 너무나 이상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지만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카카오톡이 개편이 됐을 때 비즈니스 매출 성장이 독보적이었다고 합니다. 광고 매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계열사의 그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매출과 영업이익 단 모두 다 늘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플로어스토어가 지금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탈팡, 쿠팡 유저들이 탈팡을 하면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쪽으로 오히려 반사이익이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보실까요? 카카오 쪽으로는 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실적 역대 최고를 알리면서 또 하나의 협업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어제 카카오가 또 괄목할 만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6%가량의 급등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지난해 카카오는 오픈 AI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현재 오픈 AI 4 카카오가 유저 8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해요. 함께 손을 잡았을 때는 200만 명 수준이었는데 어느새 4배가량 올라갔다고 하고요. 올해에는 구글과 협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카카오의 자체 칩이죠. 카나나 인 카톡. 올해 1분기에 온 디바이스 AI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iOS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탑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글과 관련해서 또 AI 글라스의 차세대 폼팩터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구글 TPU 도입 논의까지 오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작년에는 오픈 AI, 올해에는 구글, 그리고 앞으로도 차세대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가면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그 컨콜의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는 뛰어 올라갔지만 오늘장에선 재차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계속해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마켓컬리와 손을 잡았습니다. 탈팡족을 노린다 달려있는데요. 지난해 9월에 컬리와 네이버가 손을 잡고 이 마트 시장 진출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2월 9일자로는 자정 새벽 배송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했을 때 오전 8시까지 주문을 했을 때 다음 날에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오후까지도 배송이 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손을 잡은 이래로 5개월간 거래액이 무려 7배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에만 50%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이버 올 한 해도 많이 품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전히 쿠팡의 우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만 1월 달 들어서만 쿠팡 110만 명 이탈했다고 하고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64만 명 새롭게 유저들 확보했다고 하는 소식도 오늘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수가 부침을 겪어서일까요? 네이버, 카카오 다시 한번 반등을 도모하려나 싶었던 어제와는 다른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브리핑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 관련해서 다음 브리핑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이 참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요. 최근에 그룹주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반응이 좀 남달라진 것이 느껴지고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주가 있겠습니다. 이 로봇이라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들어오면서 현대차 그룹 동반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줬었던 올 1월 달이었는데요. 자, 그 턴을 지금 SK가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단연 SK 그룹주들의 반등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룹주가 아니라면 좀 서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K 지주사 자체부터 지금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자회사에 대한 이 가치가 재평가가 되면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ENS 합병에 대한 이슈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수익을 감소시키게 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SKT 배당금이 축소가 되는 등 수익이 감소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부분들을 SK 스페셜티, 판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많이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3월 달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SK 실트론입니다. 이에 대한 매각을 활용하면서 충분히 좀 상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자체로 SK의 목표 주가는 NH투자증권에서 33만 원에서 40만 5천 원까지 상향을 했다라는 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통신사 중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게 또 SK텔레콤일 텐데요. 통신사 안에서 10% 넘는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 이만큼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단연 또한 AI겠죠. 앞서서 현대차 그룹이 로봇이란 키워드를 달고 날아갔듯이 SK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키워드에 굉장히 좀 강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피지컬 AI가 활성화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SK텔레콤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가 안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과제들 수행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도 기대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8월 달 국책 AI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안고 있는 SK텔레콤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AI 펀드에 편입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면서 AI라는 키워드를 달고 SK텔레콤이 계속해서 상방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는 기대 배당 수익률이 또 5%로 기대가 되면서 지금 SK텔레콤 말고 대표 통신사 3사가 있죠. 이 3사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바로 이 엔트로픽이 될 텐데요.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 3조 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10만 원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SK 안에서 또 한 번 고공행진했었던 SK 하이닉스의 뒤를 바짝 쫓았던 건 SK 이터닉스가 될 텐데요. 태양광 쪽 분위기도 굉장히 좋죠. 최근에 태양광 안으로 그리고 SK라는 이 형님 정말 든든한 뒷배를 갖고 있는 SK 이터닉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안 우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초기부터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내 태양광 및 ESS 개발 시장에서 메이저 개발사에 대한 모멘텀들 함께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 작년 4분기에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했던 점도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올해 이 ESS 중앙 계약 입찰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익 성장까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SK 이터닉스의 주가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섹터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 금요일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 설 연휴 전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올랐었던 이번 주 그리고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 쪽으로 기대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증시까지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터라 금요일에 장 시작하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아니었는데요. 이 코스피 안으로 특히 삼성전자가 또 한 번 크게 올라주면서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현재는 5,566선 지나가면서 0.8% 전거래 대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증권 그리고 원전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자, 다만 아쉽게도 코스닥 안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키 맞추기에 좀 실패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22%, 아쉽지만 낙폭을 점점 더 조금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1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안에 수급 유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자면 단연 또 한 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천억 원 넘게 담아주고 있고요. 개인도 오늘 물량을 덜어내고 있지만 그 수가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고 외국인 쪽에서 6천억 원 담게 또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이 매수 기회로 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코스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코스피 5,000피를 달성한 이후에 코스닥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굉장히 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개인들의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설 연휴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전략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000억 원 넘게 담아주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연 삼성전자 확인해 보셔야겠죠. 어느덧 18만 원을 제대로 안착한 삼성전자인데요. 지금 목표 주가가 29만 원까지 제시가 됐었던 삼성전자입니다. 20만 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 가득 안고 2.58%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강력하게 또 한 번 끌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사실 보합권, 오전장에서는 사실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오후장에 들어서 빨간불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0.68% 상승하면서 89만 4천 원, 90만 닉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바짝 쫓아가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가 좀 보합권으로, 좀 약보합권으로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3위에서 4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그대로 다시 내려가면서 3.05% 하락하며 39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이 수급은 단연 삼성전자와 증권주가 제대로 갖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아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쉬어가고 있고 원전에 대한 이 강세 기대감은 계속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93% 또 한 번 상승해주면서 1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KB금융은 증권주들이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알테오젠이 이 낙폭을 점점 더 줄여나가면서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탈환을 했네요. 2.32% 빠지면서 15만 1,800원 선 지나가고 38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1, 2위의 쟁탈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쉬어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의 분위기도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좀 최근에 놀라운데요.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네요. 3.26% 상승하면서 53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안에서 빨간불을 켠 종목은 케어젠뿐입니다. 3.77% 상승, 리노공업이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시총 지수를 전반적으로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그리고 시황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이널 리서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마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진단해 볼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흔들렸었다 보니 오늘 국장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쵸. 싶었는데 네. 코스피가 5,550도 돌파가 네. 됐습니다. 네. 코스닥의 흐름은 아쉽기는 합니다만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사실 외국 영향이 조금 약간 컸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AI 회사들, 특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에 투자 대비해서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한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을 좀 받았어요. 예를 들면 팔란티어도 한 30% 넘게 조정을 받았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40% 넘게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런 조정폭들이 좀 커지면서 다행히 분위기는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됐다라는 일단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편승돼 갖고 그래도 일단 글로벌 AI 쪽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 특히 이제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지금 자금이 계속 몰려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그 자금 유입보다는 사실 개인하고 기관들의 자금 유입세가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객 예탁금, 주식 예탁금이 지금 100조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도 1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금리 시장에 있던 돈들이 지금 자본 시장으로 계속 옮겨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코스닥, 이제 그다음에 코스피, 뭐 기관하고 또 개인들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달려들어서 지금 계속 또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를 계속 본다라고 그러면은 오늘 코스피 5,500선 돌파했지만은 뭐 다른 종목들은 못 오른다, 막 이런 약간 불안감이 있지만은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뭐 되게 편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흐름이 아쉽잖아요. 뭐 1월 넘어서 그러니까 2월부터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코스닥도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그렇죠. 중소형주들을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 코스닥의 랠리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사실 언제쯤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하반기쯤에는 좀 코스닥 랠리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반기. 예. 왜냐하면은 코스닥이 랠리로 가려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제 장기적으로 유입이 돼야 돼요. 지금 개인들 자금 갖고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은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는 사실 이제 변수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는 일단은 지금 코스닥 제도 개선. 예. 일단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부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가시화된 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좀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800개 종목 정도가 있어요. 나스닥보다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한 900개 반 정도는 우리가 쉽게 이제 가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들에 대한 정리, 특히 이번에 이제 정부가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이제 1,000원짜리 미만의 이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조건들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종목들인데 상장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한 250개 종목 올해 하반기 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클린화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그래야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쓰레기장이 쫙 있는데 그 안에다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진다고 그래서 누가 들어옵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요. 일부라도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다져놓고 그래야 사실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기관 담당자들, 외국인 담당자들 계속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살 수 있는 종목이 없다. 너무 불안하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코스닥이죠.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직 실적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화장품, 엔터 이런 쪽에서 계속 밸류에이션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IT 제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한 올해 전반기 정도 지나면은 이런 밸류에이션 올라오는 것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살 수 있는 충분 조건을 또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은 아마 하반기쯤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의 코스닥의 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밸류가 개선이 되는 하반기를 우리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이야기 해볼 텐데요, 대표님. 어제 전해졌던 소식이었잖아요. 마이크론, HBM4 관련해서 점유율 제로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되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날아갔습니다. 네. 경쟁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악재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네. 어제 날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되게 지금 약간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마이크론이 엔비디아로부터 뭐 수급을 받은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아직까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HBM4가 뭐 양산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은 당분간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3만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마이크론 이거 그걸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자기들 지금 양산 들어간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우리 마이크론으로부터 계속 장비에 대한 수주를 계속 받고 있어.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에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분석하는 건 뭐냐면 HBM4가 마이크론이 지금 양산을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것은 일단 엔비디아한테 이제 그 오더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라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수주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오더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3대 7로 지금 이미 오더가 다 끝난 걸로 올해 건 다 끝난 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하반기 나온 루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면은 아무리 빨라도 마이크론이 양산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내년 하반기나 돼야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마이크론을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상태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조금 더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아니었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마이크론도 지금 며칠 빠졌다가 다시 또 어제도 그렇고 이제 그저께도 그렇고 또 다시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HBM4가 아니라 HBM3라도 당장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HBM3라도 우리는 더 매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그거에 대한 또 시장이 또 반영을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HBM4에 대한 시장에 일단 파이는 확실하게 커지고 예. 파이가 눈에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선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파이가 더 커졌을 때 그 일부를 이제 마이크론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시장에서 파이 커지는 것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다 모두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경쟁의 초점이 아니라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다 잘 간다라고 풀어주신 건데 일단 마이크론 관련해서 엔비디아 수주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받았다 해도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좀 늦게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 2등은 삼성과 하이닉스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삼성 오늘 18만 원 갔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익지도 않는 18만 원, 네. 18만 전자인데 네, 네. 20만 전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 2월 달 안에요. 2월 달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설 끝나고 나서 한 보름은 채 안 되죠. 그렇죠.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속도라면 네, 20만 원 가능하죠. 넘어서서 21만 원도 터치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뭐 투자가분들이 보실 때 삼성전자가 너무 빨리 오르는 거 아니냐. 지난주에 그렇죠? 샀었어도 10% 수익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시장에서 딱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이익 영업의 전망치 속도가 네. 주가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돈을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더 빠르게 그렇죠. 벌고 있다. 그거에 대한 전망치가 더 크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단점이 예를 들면 2027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엔비디아를 추월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엔비디아를 추월한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엔비디아가 최근 이제 한 3년 동안에 10배가 올랐어요. 주가가. 그럼 삼성전자라고 10배가 오르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바닥이 5만 원이었으니까 5만 원에서 빼면 50만 원. 전 뭐 그렇게도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는데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은 올해 2026년도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이 최소 100조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 네. 그러니까 최대가 아니라 최소 100조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이제 4분기 실적이 20조가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 곱하기 4번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수익이 날 수 있다. 왜냐? 일단 매출량, 공급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들이 올리는 거죠. 삼성전자가 10%, 20%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 DDR은 100%를 올려버려요. 네. HBM은 150%를 올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속도가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가격폭, 그다음에 공급량 두 개가 멀티플로 곱해버리면은 엑스포넨셜리하게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네.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00조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반기부터는 파운드리에 대한 가동률도 확대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50%밖에 안 돼요. 이제 130으로 올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또 나오는 데가 텍사스 공장이 이제 양산이 시작돼요. 텍사스 공장은 이미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로부터 수주를 받아놓고 있는 그런 공장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최소 100조 이상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은 100조 보죠?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삼성전자 포워드 추정 PER이에요. 올해 2026년도 영업이익률 갖고 지금 주가를 계산해 보면은 네. PER이 9배예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회사면은 PER이 20배는 가야 돼요. 여전히 저평가다. 아직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익 성장률보다 주가가 지금 더 느려요. 주가가 힘을 더 내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힘을 더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상태라고 보면은 저는 뭐 아마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초쯤이 되면은 삼성전자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만 봐도 PER 9배, 10배 네. 이 정도면 해도 20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계속 더 홀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안 사신 분한테는 제가 화를 내요. 아직도 안 사고 뭐 계시냐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더 매수하셔도 되고 일단은 올해 지금 현재 추정 PR이 9배니까 네. PER 20배 갈 때까지는 기다리셔라.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해봤을 때 그럼 현 주가 대비 2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40만 원, 50만 원 언급도 주신 건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짧게 여쭐게요. 한미반도체는 정말 잘 나갔던 기업인데 네. 한화 비전과의 대결 구도도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잡음 속에 출렁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 HBM 관련해서 노이즈를 불식시켰잖아요. 네. 그럼 한미 반도체도 또 갈까요? 한미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가 아니라. 예, 여기는 장비 쪽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 세미텍하고 뭐 이렇게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 세미텍은 사실 기술적으로 이미 다 밀려 있고요. 근데 주가는 엄청 좋더라고요. 네, 뭐 하나 그룹이니까 일단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HBM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는 다 여기서 공급 받을 거예요. HBM4는 할 수 없어요.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요즘 인공위성 장비도 지금 주고 있고 레거시 장비 공급도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됐단 말이죠. 이쪽 매출이 그런데 여기다 지금 대만 업체 UMC까지도 사실 이쪽에 장비 공급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 공급에 대한 수요는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이것을 아마 한미반도체가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CMS라든지 ASMPT라든지 하나 세미텍 걸 쓰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좀 떨어져 갖고 삼성전자도 고민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지금 요즘 그 한미반도체하고 어떤 관계가 조금 개선되면서 향후에 한미반도체 것도 쓸 수 있다는 지금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호재가 눈앞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장비란 말이죠. 장비는 지금 당장 가동률이 올라간다, 재고가 뭐 다 쌓여다 빠져나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 공장을 새로 신설하고 그렇죠? 캐퍼를 늘려야 사실 장비를 갖다 꽂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좀 시간이 약간씩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실적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지금 보시면은 수요는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네. 공급을 사실 그만큼 많이 안 줍니다. 왜? 전에 공급 많이 줬다가 재고 쌓이면 또 회사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은 되게 타이트하게 조금씩 증가하면서 가격을 올려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되게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장비 업체들은 여기에 맞는 설비를 대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부품하고 소재 네. 쪽이 더 바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항상 이제 25만 원 정도까지 뭐 충분히 지금 갈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충분하고요. 그렇다고 2025년도 매출이 50% 올랐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00% 나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장비단이다 보니 실적이 바로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소재 부품단이 단기적인 관점에선 좀 더 매력 있어 보이고, 이 장비단인 한미 반도체는 넉넉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25만 원도 체크해보자 사인 주셨네요. 자, 오늘 그 중국 관련해서도 이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중국의 춘절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는 25만 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돈을 많이 쓰고 갈 거잖아요. 그럼 어떤 섹터가 또 수혜를 받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돈을 많이 쓰게 해야죠. 저희가 일단 춘절만 일단 한 25만 명 정도 뭐 네. 최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증가한 이제 숫자를 보고 있는데, 사실 춘절 때는 뭐 제가 보기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절 끝나고 3월 21일 날 사실 BTS 광화문 공연이 있어요. 저는 관광객이 거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3월까지. 네, 3월 BTS 광화문 공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오겠다고 난리잖아요. 네. 그때 한 뭐 26만 명 정도가 아마 이제 광화문에 모인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또 올 수 있다. 네. 그렇다면 10만 명은 이쪽은 이제 자유 여행객들이죠. MZ 세대들이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족 단위 관광객에서 이제 MZ 세대까지 자유 관광객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각에서는 뭐 카지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카지노는 뭐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이 와서 카지노 하는 것은 제가 뭐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숙박업을 먼저 보셔야 된다. 그쪽 그래서 최근에 숙박주, 그렇죠. 뭐 호텔신라 호텔신라 같은 맞습니다. 쪽 좋죠. 저는 가장 먼저 호텔신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가족 단위 오고 자유여행객들 오면은 화장품하고 엔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혜택이. 그럼 화장품 저 APR 요즘 뭐 쓰는 거 다들 요즘 뭐 중국도 워낙 소문 나갔고 갖고 계시잖아요. 쓰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 2개나 갖고 있어요. 네, 그거 지금 중국도 워낙 소문 많이 나갔고 APR이라든지 아니 코스맥스 같이 이제 기초 화장품들 이런 쪽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터는 무조건 SM하고 하이브입니다. 네, 네, 오면 뭐 거기 뭐 방문해도 하겠죠. 제가 보면 아니면 뭐 브로마이드 하나 사갖고 가겠죠.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아마 2월 이제 춘절부터 시작해갖고 BTS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요 기간 동안에 외국 관광객들 입국하는 거 그런 거 보시면은 이런 쪽에 한번 조금 더 좀 수혜를 좀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카지노주보다는 호텔신라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엔터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의 종목들도 SM 하이브 그리고 뭐 APR 정도가 그렇죠. 괜찮다라고 우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코스피 5,500을 넘어간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설 끝나고 우리 포트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가 또 고민인데요. 포트 조정, 포트 비중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뭐 저는 비중을 조정한다기보다는 업종 간 배분을 빨리 하셔야 된다. 그럼 반도체가 한 50이에요? 반도체는 한 저는 30이죠. 30. 네, 왜냐하면은 요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외국인 매도세는 분명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확대되면서 시장이 계속 움직일 텐데 개인하고 이제 기관들이 자꾸 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물론 뭐 정부가 제도적 개선도 해주고 있지만은 국내 업종이라든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되게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조선 방산도 경쟁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 특히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전력기기까지도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 자율주행 피지컬의 인공위성도 지금 새롭게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하나 더 본다면 화장품 엔터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시장 보시면 반도체가 먼저 한번 선순환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조선방산 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 오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피지컬 인공위성, 화장품 엔터 이렇게 계속 지금 업종 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 바퀴 다 돌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또 반도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포트 방금 말씀 그렇죠. 주신 순서로 이어진다?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언제 이걸 사세요 그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단 하나, 그다음에 조선방산 단 하나,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 쪽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자율주행 인공위성 하나, 피지컬 AI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또 유튜브 갖고 있어야 돼요. 한 5개 정도 섹터는 딱 붙잡고 네. 있어야 계속 선순환 사이클에서 수익을 계속
여기저기가 아니죠.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그룹들의 경쟁력이 좋아지는 회사들의 수익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는 없네요. 2차전지 약간 에너지 밸류체인. 에너지에 네, 원전과 에너지. 함께. 그렇죠.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전력기기 여기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설 이후에 우리가 포트 어떻게 만들어 가봐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는데 사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우리 다음번에도 다음 주가 되겠네요. 설 끝나고 우리 대표님과 또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 부스 대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드립니다. 부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도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세를 줄락날락하긴 하긴 하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사실 이 부익부 빈익빈은 비트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죠. 어떤 골고루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의 돈이 몰려가지고 그쪽 섹터가 지수를 이끌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수혜를 받는, 그리고 뭐 금은도 사실 마찬가지겠고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제가 앞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드렸는데 빈에 들어가는 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포 지수만 봐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FTX 거래소가 파산됐을 때보다 10월 10일에 3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시장에서 삭제된 그 청산 사태 때보다 지금이 그 시장 심리 지수가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시장에 공포가 흘러 넘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 보시면은 좀 아셔야 될 게요. 지금 비트코인의 역대 손실액이 역대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서 30조 원이 10월 11일 날 삭제되고 쭉 빠졌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들고 계신 분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에 여기 주황 색깔 보시면은 이 주황색 선이 높게 치솟은 이 구간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팔았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와서 그게 급격하게 늘어났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손실액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는 비교적 바닥을 잡으면서 그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여태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금 스트래티지나 비트마인이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집한 기업이잖아요. 이 DAT 기업들이 하나로 10조 원씩 물렸어요. 하나로 10조 원이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정도로 큰 돈이 이렇게 물렸다라는 거는 이 코인 시장이 지금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코인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졌다고 알려진 원유띠라는 돈도 지금 현재 계좌에 마이너스 200억 이상이 찍혀있을 정도로 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듦을 느끼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요. 저는 이제 냉정하게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지고 오를 거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 강력하게 매집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은 재작년입니다. 2024년도에 이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가 정말 마일 구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루하게 비트코인이 이 시기를 견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구간대의 매물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 당선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작년 10월까지 쭉 상승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역대급 청산 사태 이후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이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 저는 이 철판 바닥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철판 바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로 모아가신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은 맞아요. 다만 이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빨리 오르는 자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손이 잘 안 가실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매집을 하는 거는 고래들밖에 없습니다. 고래들은 지금 가격에도 계속 사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10만 달러, 15만 달러 갔을 때는 그때서야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다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루한 구간을 이겨내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루한 구간을 이겨내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단타 트레이딩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물려가지고 오르겠지 하고 차트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건 절대로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다리려고 지금 이 비트코인을 사놓고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냥 이제 10만 달러 갔을 때 15만 달러, 20만 달러 간대라고 다들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자, 그 10월 10일 내부자라고 추정이 되는 고래가 있습니다. 이 10월 10일에 그 대량 청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지갑을 새로 개설해가지고 그 하락 포지션을 베팅을 해서 순식간에 3천억이라는 청문화적인 돈을 번 고래인데요. 이 고래조차도 청산을 당했어요. 근데 이 고래가 청산당하는 와중에도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 고래가 청산당하는 가격에 맞춰가지고 그 3천만 불을 다시 입금을 해서 상승 포지션으로 바운스 타점을 노려서 또 수익을 낸 단타 고래가 있습니다. 정말 뭐 하루 만에 1,800만 불, 약 200~300억 정도 정말 손쉽게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먹이사슬이에요. 누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은 절대로 시장에서 버티는 방법이 될 수가 없고요. 제가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저희 팀방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타점 있잖아요. 이 고래가 내부자 고래가 수상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차트가 하락이 나왔는데 그 하락 타점에서 저희는 바운스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해서 저희가 단기 반등 단타 타점을 드렸고요. 지금 이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들이자마자 몇 분 안 지나서 그 원래 가격 이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저희 팀원분들한테 크게 수익을 드렸던 이런 단타 타점도 팀방에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정말 아무러지겠지만 사실 이 하락 시장을 누구보다 빨리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펀드스트렛의 션 파렐이라는 애널리스트인데 이 애널리스트는 작년 10월에 공교롭게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그 비트코인이 6만에서 6만 5천 달러까지, 이더리움이 1,8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빠질 거다. 이 바닥을 다지기 위해 여기까지 빠질 거다라고 예측을 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지금 흘러왔고요.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또 X에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죠. 이제 쇼핑 갈 시간이 거의 다 됐다. 쇼핑 갈 시간이 거의 다 됐다라는 거는 이제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하고요. 또 본인이 관리하는 VIP 분들한테 리포트를 써서 보냈는데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는 1, 2분기는 조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3, 4분기 때는 비트코인은 11만 5천 달러, 이더리움은 4,500달러까지는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이 여러분들이 멀리 보고 매집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것도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그러니까 하나로 1,000억 정도 되겠죠. 하나로 1,000억 원 이상 보유한 지갑의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게 언제? 2026년부터 지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락이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고래들은 바닥에서 계속 사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고래들이 여러분들이 이 고래들처럼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중장기로 모아가실 그 끈기가 있다면 지금 가격은 정말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동안에 이런 순탄하게 비트코인이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한 번에 쭉 오른 게 아니죠. 숱한 고난 과정을 겪어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됐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이렇게 급락이 나온 뒤에 급등이 나왔고, 급락이 나온 다음에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전 급등이 있기 전까지 역사적인 급락이 있었습니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65%가 빠지고 나서 플러스 260%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은 재차 6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코인 시장 분위기는 누가 보더라도 암울합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제가 바닥이라고 말은 했지만 추가적인 조정, 그러니까 뭐 6만 달러가 살짝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6만 달러가 깨진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진짜 잠깐 깨졌다가 다시 급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DCA 전략이라고 합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달러를 내가 채굴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분할 적립식, 은행에 적금 넣듯이 모아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 맞는데 제가 이제 빠지는 과정에서도 기술적 반등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단타 트레이딩, 꼭 단타를 병행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 올해 중순이나 말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장이 온다고 예측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이 단타 치시는 방법, 과매도 구간에서 바운스 타점으로 정말 쉽게 수익 재밌게 내고 있거든요. 지금 하락장이라고 하지만 팀방에서는 이번 주도 지난주에도 실제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방 들어오셔서 단타 타점이나 고래들의 포지션 이런 거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하단 지금 제 얼굴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링크 클릭하시면은 메신저 창이 열립니다. 메신저 창에다가 방송 잘 봤습니다. 저희도 단타방, 팀방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링크 클릭하셔서 메신저 창 열리면은 팀방 입장시켜달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 입장시켜드립니다. 근데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꽉 차면 입장이 안 되니까요. 그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코인이 언제 오를 거야? 이제는 오르겠지. 이런 시기나 혹은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오른다. 이런 가격을 사실 예측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에 내가 살아 있어야 상승장이 왔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은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꼭 살아남으셔서 다가오는 폭등장에 꼭 수익을 함께 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화면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시면요. 자,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비트코인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달러였습니다. 1달러였고요. 이 1달러일 때도 주변에서는 이거 비트코인 뭐 완전 데이터 쪼가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어떻게 1달러야. 이거 다 사기야. 없어질 거야. 이 몇 센트짜리가 왜 갑자기 1달러가 됐지? 이런 얘기가 대다수였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뭐 12만 달러까지 찍었죠. 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또 똑같은 얘기 들리잖아요. 과거 폭락장 때도 그랬어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1억이야. 말도 안 돼. 사기야.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절대로 역사는 거스를 수 없고요. 비트코인의 이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단해져서 결국에는 종착지는 저는 100만 달러 이상까지도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지금처럼 순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의 구간을 꼭 버티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존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타 트레이딩을 필히 병행하시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서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고 그 물량으로 이제 원하시는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 얼굴 밑에 QR코드 팀방 찍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희 팀방에 합류하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전략을 활용한다면 시장을 이기는 방법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보시죠. 자, 그럼 비트코인만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조금씩 저점을 깊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비트코인 일봉 화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작년 24년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 급격하게 오른 이유, 제가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친 거, 이 급격하게 오른 이 구간을 에어포켓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에어포켓이라는 거는 속이 텅 비었다는 거죠. 자, 이 앞에서 올랐을 때는 제가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에 강력하게 그 지지선이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지선은 뭐다?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가격의 신뢰가 이렇게 폭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냥 트럼프의 그 당선 후 이제
비트코인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실제적인 모멘텀은 그렇게 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포켓 구간을 채워주고 있는 지금 이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철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철판에서 소화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좀 하락이 시작됐어요. 앞선 하락장에서 이렇게 한 번에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하나로 2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V자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시간이 점점 천천히 흘러가면서 이 이평선이 완만해지고, 코인 가격도 6만 7만 달러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여기서 이제 재차 정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존버로 버티는 게 아니라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바운스 타점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그 하락 추세면은 기다리다가 지금 이렇게 차트가 돌아섰잖아요. 이렇게 이평선이 돌아섰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단타 포지션을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나고 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잠깐 빠지더라도 이렇게 잠깐 빠졌어도 다시 한번 잘 지지를 해준 다음에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중에는 계속 기회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단타 트레이딩 꼭 필히 병행하시고요. 이런 단타 치면서 이런 보조 지표들 활용해서 수익 내시는 방법들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카메라 찍으시면은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메신저 창 열리면은 방송 잘 봤습니다. 팀방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마찬가지로 링크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메신저 창 열리면은 저 단타 트레이딩으로 코인 시장에서 돈 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런 지금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몸소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서도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은데요. 비트코인보다도 조금씩 더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크립토 시장의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오르고 버텨야지 다른 메이저 알트들도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이더리움은 작년에 그 비트코인보다도 더 단기간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강력한 상승이 나온 뒤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그 강력한 상승을 지지해줄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 공간, 에어포켓 구간에서 쭉 무너져 버렸고요. 이제는 그 강제청산을 부르는 그런 악순환 때문에 점저점 이탈 근처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도 1,800달러에서 2,000달러, 조금 더 밑에 보면 1,600달러 구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바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바닥이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다는 거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빠지더라도 대기 매수세도 많고 이렇게 신뢰도가 있는 가격대의 물량들이 많다. 그러니까 빠져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오르는 과정이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급등이 아니라 시간을 끌면서 오를 텐데 여러분들 그 이더리움이 변동성이 더 좋기 때문에 사실 그 단기 수익을 내기가 더 쉽거든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서도 자, 이렇게 이평선 200일선이 돌아섰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 포지션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서고 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듯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단기 상승 수익을 낼 수 있는 단타 포지션 저희가 24시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얼굴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팀방 합류하셔서 이런 고래들의 포지션이라든지 단타 트레이딩 이런 여러 가지 보조지표 기법들 활용해서 매일매일 단타로 즐겁게 수익 내시는 방법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우리 불세 대표님 방 들어가셔서 전략들로 한번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 위주로 말씀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말씀은 이미 팀방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그거를 다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저희 팀방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밑에 골든크로스가 상승 직전에 출현한다라는 건 다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보조지표 RSI 스토캐스틱이 골든크로스 출현을 했고, 자, 200일선 지지선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상승을 보자라고 제가 팀방에 남겨드렸고, 제가 타점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을 보자, 지금 자리에서는 하락을 보자, 이렇게 지지저항 체크하면서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타 트레이닝 전략들 등등 이 수익 보실 수 있는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코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오고 봤을 때는 굉장한 기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좋은 기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가 좋지 않아서 조금 더 빠르게 말씀 들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휴를 앞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장 마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시장 진단해 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좋았잖아요. 근데 장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상승분을 반납을 하더니 결국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시장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설 연휴 앞두고 있는데 미국과 관련돼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 1월 CPI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위험 회피 물량이 막판에 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좀 하락 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위험 회피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좀 쉬어간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설 연휴 이후의 흐름은 당연히 상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CPI 지표에 대한 우리 신장 컨센서스를 봤을 때 지금 2.5% 상승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해 트럼프 관세 쇼크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가가 갑자기 올라갔었는데 지난 9월에 3%로 피크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점진적인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또 빌미로 여태껏 좀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가 또다시 이런 대기 자금들이 쌓이게 되면서 또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기대하는 2%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지금 관세의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잡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또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치고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위험 회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서는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설 끝나고는 여전히 상방을 말씀 주셨다 보니 우리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 골라볼 텐데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 섹터는 역시나 이제
원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전. 네, 그래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전부터 목표가 이제 10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 10만 원의 벽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99,9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딱 한 호가를 남겨두고 넘겨내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또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팀코리아 이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에너지를 빠르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가스터빈도 늘어나고 뭐 ESS도 늘어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준비를 위해서 결국에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양도, 이 전기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 가장 높고 일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이전부터 가족방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탑픽은 여전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화면에도 나와 있겠지만 뭐 한전 KPS부터 그 이후로도 다른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좀 소개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드렸었던 그런 원전주들이 하나둘씩 다 터져 나오고 있고, 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목표했었던 목표가 부근까지도 다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방송 나와서 매번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좋다. 그다음에 원전 전력 인프라 봐야 된다. 이거를 진짜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히 다 적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18만 원 이상을 지금 넘어서 달려가고 있고, 또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전주 내에서도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을 해서 우리가 정말 완벽한 선침해를 통해서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이라는 종목도 보면은 추천하고 나서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1월 12일에 제시를 해드렸어요. 최근에 주셨네요. 네, 그래서 1월 12일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때 보시면은 원전주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은 뒤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제 급등 랠리가 좀 이어지게 되면서 뭐 2연상도 나오게 되고 폭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우리는 항상 앞서가야 된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수익을 계속해서 걷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못 잡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제가 한전산업이라는 종목도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12,000원, 13,000원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때도 보시면은 그 가격대가 정말 최바닥 구간입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폭등 랠리가 이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매매하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못 올라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후속주들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G2파워라든지 아니면 일진파워 혹은 뭐 한신기계, 뭐 오르비텍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다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같이 함께 매매해 보실 분들은 하단 지금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까 앞서 보신 이 정보방이 있죠.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원전주들 다 다룬 내용들이 다 그 정보방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원전주를 좀 매매를 해야 되는가 같이 구경하시면서 매매까지도 동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봤는데 어느새 10만 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잡아주셨던데 그 이후에 더 열릴 거라고도 체크 도와주셨죠. 여러분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정보방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도 다른 후속주 많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설 이후에 포트 전략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AS 가볼 텐데요. 두산에너빌리티도 AS격이었죠. 오늘의 특징주이기도 했었고 ENF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27%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떤 전략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바로 이번 주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나와서
자,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왜 제가 리뷰 종목으로 가져왔냐? 조정 나올 때 담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10%대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게 어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조정 나올 때 담으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날 바로 10% 급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눌림목을 계속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시장은 상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추세 하락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상승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파동을 좀 만들면서 올라간다라는 점. 그래서 늘상 우리는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은 언제든 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ENF 테크놀로지 추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여전히 깨지지 않았어요. 특히나 또 삼성전자 이런 대장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오늘 뭐 반도체가 다 좋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설 연휴 이후에 또 대기 자금들 혹은 뭐 위험 회피 물량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반도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추세는 여전히 상방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눌렸을 때는 결국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ENF 테크놀로지 수요일에 다시 한번 점검 받고 나서 어제 10%의 급등 보였는데요. 여전히 홀딩으로 우리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CMTX예요. 이 종목도 어제 오늘 핫하더라고요. 26%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뭐 역시나 홀딩으로 대응을 해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CMTX도 실적이 좋아요. 실적 네. 덕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사실 뭐 시장이 흔들리거나 이러면 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래를. 그러면은 결국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 주도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CNTX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일의 또 TSMC 1차 벤더이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 1차 벤더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실리콘 파츠를 만드는 기업인데 또 마이크론과 협력을 또 하고 있어요. 또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마이크론과 좀 맞춰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공장까지 증설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을 보고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14만 5천 원을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500원 부족하게 터치를 못했었는데 오늘 완벽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서 네. 일부 좀 수익을 챙겨뒀고 우리가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만 원까지 한번 올려두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단으로 익절 라인은 14만 원, 상단으로는 16만 원 잡고 또 끌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MTX도 우리 수익 극대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14와 16을 확인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홀딩해보자 전략 짜주셨네요. 세 번째 볼까요?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도 오늘 장에서 장중에 8%가량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받았어요. 2월 4일에 받았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18% 수익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눌림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공략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2월 4일이면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다음 추천 바로 다음 날 이제 17%의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역시나 이제 원전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이 나왔었던 종목 재공략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뭐 테마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다. 우리가 지금 또 봐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눌림목 자리였다면은 이제는 돌파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5일선, 11선, 21선 계속해서 이격 축소하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하방 지지가 좀 단단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이 17,500원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전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고가 만들었고 근데 그 이후에 윗골이 달리면서 밀렸죠. 또 음봉 나오면서 밀렸죠. 이전 2월 5일에도 윗골이 달면서 밀렸죠. 계속해서 밀렸었던 가격대인데 자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이 17,500원 구간을 계속 툭툭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전 앞선 매물들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서 만약에 캔들 몸통이 17,500원 이상, 즉 종가 이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한다면은 상방이 더 열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 흐름에 맞춰서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AS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공개방 통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주시면서 원전주, 후속주자들 계속해서 말씀 주시겠다 안내 주셨죠. 이 안에서 다 이뤄집니다. 일진파워도 이 안에서 받아가셨을 텐데요.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또 수익 챙기기 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AS는 PI 첨단 소재 딱 일주일 전 금요일에 주셨어요. 네. 수익은 17% 벌써 넘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이 종목도 홀딩일까요? 네, 저는 뭐 신규 매수도 이제 조정이 가능하다? 나올 때마다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흑자를 좀 유지를 해오고 있고 이전부터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로봇과 우주항공까지도 이 사업 영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자를 유지하고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때요? 계속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바닥을 잡고 좀 턴어라운드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 좀 급등을 좀 보여줬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 7%를 넘어가게 되면서 단기 고점을 뚫어줬다가 지금 차익이 나오면서 살짝 밀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11 이평선까지는 매수가 범위 살짝 열어두고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흑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PBR 같은 경우에도 뭐 1.7배 수준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잠깐 23년도에 적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흑자 전환을 했고 25년도 늘어나고 또 올해까지도 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턴어라운드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는 여전히 눌릴 때마다 매수 가능하다 사인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공략주를 받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사실 이제 원전과 관련된 원전주?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미금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산미금속이라고 하면은 옛날 이제 대장장이와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머를 가지고 이런 금속판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고 모양을 잡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왜 원전 관련주일까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원전용 이 터빈 블레이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 대형 터빈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산미금속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독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MRO, 원전 MRO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를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총 MRO 하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원전 4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했기 때문에 3개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인해서 요즘 가스터빈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스터빈 블레이드도 마찬가지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 최대 가스터빈 기업에게 또 이 블레이드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산미금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PSM이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에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에너지원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뭐 원전이라든지 뭐 가스터빈 이렇게 전력 발전소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산미금속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전부터 철판을 두드려서 뭐 만든다, 뭐 단단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가스터빈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자동차, 방산, 조선 이런 데에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조선, 방산, 뭐 자동차까지 다 좋아요. 원전까지 좋죠. 그래서 재료가 지금 너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미 이 산미금속의 물량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이 한번 쭉 나왔다가 7,350원 저점 잡고 최근에 원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멘텀 삼아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급등이 나오고 나서 급락이 좀 이어졌어요. 심지어 지난 목요일에는 17%의 조정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전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점이 잡히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지금 단기 이평선, 5일선, 10일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 추세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금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구간 2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으로는 14,300원, 이전 저점이 좀 다져졌던 그 가격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산미금속 받았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이 딱 있거든요. 국내 유일, 세계 최초라는 그 키워드일 텐데 산미금속과 어울리는 키워드인 듯합니다. 국내 유일무이 터빈 블레이드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설 끝나고 이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2만 원, 손절가 14,4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정보방 오셔서 좀 더 친절한 가격 전략과 실시간 대응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동시호가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핫한 동시호가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SK 이터닉스 봐주세요. SK 이터닉스가 정말 잠잠하다가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급등의 이유도 궁금하고요.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계속 연관이 지어지고 급등세도 여러 차례 좀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다시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또 최근에는 이 매각 이슈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재편,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매각 이슈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단기 급등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지금 확실한 공시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오늘 3,300만 주 정도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주식 수를 보게 되면은 3,370만 주 정도가 돼요. 근데 유통 비율이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절반 수준인데 이미 거래량이 3,300만 주 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유통 주식 수 2바퀴를 돌릴 수 있었던 거래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자리,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이전에 고점을 만들었었던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음 설 연휴 이후에 29,000원 상단 혹은 3만 원까지 돌파를 해낸다라고 하면은 조정 없이 또 바로 급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까지 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재편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매각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공시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오늘 장에서 굉장히 핫했죠.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들 쑥쑥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18만 원도 넘겼고요. 이제 20만 원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삼성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어제도 저녁 방송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하시네요, 방송을. 네, 지금은 이제 뭐 방송에 매번 나오고 있는데 네. 어제 저녁에도 반도체 관련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좋다. 우리 목표가 20만 원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삼성전자 급등 랠리를 좀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흔들릴 게 없다. 결국에는 실적을 믿고 가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160조 원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2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PER로 봤을 때 뭐 10배 내외 수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0조 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뭔가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은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5일선, 11일선, 단기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 이런 신고가 랠리 종목군들은 이탈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나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HBM4도 뭐 최초 양산 들어간다라고 하고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웨이퍼 생산량이 한 750만 장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2배가 넘는 수치거든요. 그만큼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범용 디램이든 뭐 낸드든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10개 팔 거 100개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개를 다 팔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실적치가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들이 계속 상향 조정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발목을 잡았었던 파운드리 부문도 이제 조금은 해소가 되어지고 있죠. TSMC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삼성전자로 이런 낙수 효과까지 이어지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사실 뭐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도 좀 성공을 했죠. 그래서 2나노 수율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송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수율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숫자로는 표현 못하겠지만 수율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AMD, 퀄컴, 뭐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자폭도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이제 추가적으로 뭐 투심 자체도 워낙에 좋아요. 결국에 코스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또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꺾이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대장주를 함께 끌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방에서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고 있고 우리가 계속 20만 원까지 갈 수 있게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려요. 자, 우리 목표가 20만 원입니다. 조정이 나와도 20만 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끌고 갈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마음이 흔들린다, 일희일비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QR코드 타고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상방을 보고 달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우리 추가적인 전략 챙겨가시면 되겠고 자, 오늘 동시효과 특징주 짧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뭐 다른 종목들 대비, 2차 전지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개장 방송에서 추천을 좀 해드리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고점 돌파를 좀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결국에 말씀드렸던 거는 2차 전지주들 대비해서도 많이 못 올라간 게 포스코홀딩스고 지금 뭐 지수 대비해서도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2차 전지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철강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급등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진했었던 철강까지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바닥을 잡았다라고 좀 보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광물 가격 이런 것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업이었던 철강, 그다음에 이제 신소재 관련 2차 전지까지도 더해지게 되면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상방으로 좀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또 신고가를 그러니까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밀렸다라고 할지라도 시장 영향이 좀 강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21선 구간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도 여전히 홀딩 가능하다. 어제 신고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또 기대감으로 바라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오시면 여러분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시황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뭐 하루 종일 말씀 주고 계시더라고요. 설날에도 뭐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왜 앞으로 시장 상방을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 또 텍스트로 마지막 날에 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또 전략들 추가적으로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는 엇갈렸는데 장 막판으로 흘러갈수록 코스피의 상승분이 반납이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이라는 긴 연휴,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코앞에 둔 채 위험 회피 물량이 장 막판 들어서 출회가 된 듯 살펴지죠. 자, 코스피 코스닥의 마감 지수인데요. 코스피는 0.15%의 하락으로 5,513포인트에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500을 넘어서서 5,580까지도 터치가 되면서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죠. 간밤에 뉴욕 증시와는 제대로 디커플링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아쉬웠습니다. 2%가 넘어가는 약세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1.77%의 하락으로 1,106포인트에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급 상황 살펴보실까요? 이번 주 들어와서 꽤나 긍정적이었던 수급의 포인트,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5거래일여 만에 외국인들 매도로 포지션 또 한 번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들의 팔자가 이어졌었던 이번 주였는데요. 개인들은 오늘 매수로 가닥을 잡아갔고요. 기관도 담았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1조 원 가까운 매물 출회,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 기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연일 팔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동반 매도 이어졌고요. 선물 시장으로는 다행히 외국인들이 장중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된 채 끝이 났습니다. 기관 나홀로 순매도 1,900억 원의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자,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마감 분위기 보실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엇갈렸고요. 오늘 반도체 또 한 번 상승폭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정말 괄목할 만한 흐름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17만 원 넘겼고 오늘은 무려 18만 원, 18만 4천 원도 장중 돌파가 됐습니다. 자, 1.46%의 상승으로 18만 원 선 안착하며 오늘 거래가 종료됐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까운 하락으로 88만 원 선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 따라갑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신고가, 무려 12만 7천 원, 4%의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 수요일에 현대차가 장중에 크게 올라오면서 50만 원 돌파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어제 오늘 숨고르기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결국에 오늘 장에서 50만 원 이탈했네요. 1.3%의 약세로 재차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오늘 장에서도 출회가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필두로 2차 전지단도 오늘 장에서 볼 깊은 하락을 보여주며 코스닥 지수를 하방 압력으로 계속해서 이끌었는데요. LG엔솔 3.6%의 약세,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보실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SK 스퀘어 그리고 기아까지 일제히 다 하락하면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최근에 주가 연일 랠리가 나왔었던 금융주들 KB금융은 오늘 장에서 0.3% 쉬었던 가운데 원전주 역시나 뜨겁습니다. 연일 신고가 갈아치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99,9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 구간 96,700원 선에서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너무나 부진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이 코스피 시총으로 다시 한번 올라갔다는 것. 의미가 있어 보이죠. 시총 1위에 탈환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알테오젠이 강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에코프로 형제들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을 보였었던 알테오젠이 시총 1위, 에코프로가 3%의 약세, 에코프로 BM도 5%의 하락 보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로봇주, 오늘도 힘이 없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달랐는데요. 다시 한번 59만 원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오늘장이었습니다. 2.6%의 상승,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ABL 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HLB, 여기에 올라와 있는 제약바이오 다 쉬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 관련한 모멘텀을 안고 가고 있는 케어젠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총 10위로 올라와 줬고요. 리노공업은 쉬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에 마감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설 이후에 전략을 준비해 보시죠. 네, 내일 시장의 잠재 유망주를 발굴해보는 내일장 리서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쉽게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장까지도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설 연휴를 앞두고 장 마감 직전에 바로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어제 우리 야간 방송에서도 함께 좀 주식, 그다음에 뭐 시장, 삼성전자의 얘기를 좀 같이 했었죠. 어제 신고가를 쓰면서 코스피도 분위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돌리면서 마감을 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좀 기대하는 바들이 많았죠. 그리고 어제 미증시가 급락으로 떨어지는 그림만 나오지 않으면 증시에 이제 좀 매수세 흐름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더 좀 확대가 되고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기대하고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증시의 급락이 하루 만에 또 다시 나와 버렸죠. 그래서 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밀리고 그다음에 뭐 AI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다방면의 이제 업종들이 미증시 안에서 이제 또 급락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좀 많이 위축을 시키면서 오늘 개장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삼성전자가 또 반등하고 활약하고 하면서 코스피를 또 들어 올리기도 했지만 뭐 시장에 오늘은 좀 다양한 변수가 있었죠. 코스닥도 오후장에는 반등을 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다가 이제 뭐 장중에 미증시가 또 밀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란 관련된 또 지정학 리스크 뉴스들이 또 노출이 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막판에는 매도 물량들이 조금 더 더해지고 그래서 뭔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아쉬운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 오늘 삼성전자는 18만 전자를 또 넘어서는 그런 이벤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흐름에 비해서 코스닥의 자금들이 잘 안 들어오고 흐름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또 모든 시장의 흐름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피가 방향성을 잡아주면 코스닥의 분위기, 그다음에 키 맞추기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항상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아직까지는 뭐 흐름들과 수급들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만 연휴 이후에는 보다 좀 분위기들이 개선이 되고 심리들이 다시 또 확대가 되고 하면서 코스닥 지수 안에서도 좀 발빠른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림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만은 설 연휴 이후에는 뭐 다시 빠른 유동성 장세, 그다음에 코스닥에 이제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보다 좀 빠르게 올라가는 장세, 이런 흐름들도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쓰고 있고 하이닉스도 뭐 대밀리긴 했지만 지금 뭐 90만 원 근처 안에서 뭐 좋은 액션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도 저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코스닥의 반등과 함께 좀 먼저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뭐 대밀렸지만 뭐 2차 전지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약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이런 것들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중에는 원전주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두드러지고 여전히 뭐 이슈들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뭐 자잘한 테마들인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시장이 하루 좀 쉬어가는 날이었고 연휴 전에 뭐 이렇게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올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이후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마감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하락 종목들이 좀 훨씬 우위에 있는 그런 날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점심 시간 안에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원전주 안에서 보통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의미가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오늘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얼마 전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지난 작년 5월부터 또 이제 집착주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던 저희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상반기에는 목표가 300%가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네, 뭐 그 의견은 뭐 여전히 동일하고요.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고가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요즘 표현식으로 빗대어 보면은 10만 에너빌리티라고 이제 표현을 할까요? 10만 원을 넘게 되는 이벤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원전주에는 분위기를 더 빨갛게 불을 지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9,900원까지가 이제 고점의 움직임이 나왔고, 지수가 밀리면서 약간의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의미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위치 안에서는 원전 중소형주들도 상방으로 반응하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오늘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중소형 원전주는 상승률이 한 27%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강한 모습들이 나왔죠.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이랑 원전 협력 기대감들이 확실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의 그 정보방 안에서도 이제 개장할 때마다 그다음에 아침에 시장의 뭐 미증시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이슈들, 아니면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원전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뉴스 기사들을 이제 캡처를 해드렸죠. 그리고 오늘 SMR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들이 좀 더해져서 원전주들이 또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 안에서도 원전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보다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약간 뭐 마지막 이제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정책적인 그 도움이 다소 좀 아쉬웠다라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충분히 또 반영이 돼가지고 원전주들은 뭐 앞으로 설 연휴 이후에도 충분히 뉴스가 뭐 한 번 또 이제 노출이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쓰게 되면은 중소형 종목들은 더 활약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신기계라던가 아니면은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G2파워 이런 종목들을 요즘 또 정보방 통해서 지속 강조를 드렸는데 요 흐름 안에서 계속해서 또 순환매 나오는 그림들을 기대해 보시고 원전주들의 또 파워가 조금 더 더해지기를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목표하는 또 300% 수익이 만들어지기를 한번 또 같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엽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셨던 종목 중에요. 비교적 최근에 주셨는데 수익률 잘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CMTX인데요. 16% 수익률. 오늘 장중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 될까요? 네, 뭐 지금은 홀딩은 여전히 뭐 가능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제 분할 익절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저는 뭐 안정적인 전략 차원에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욕심낼 만한 공간들과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사실 뭐 삼성전자는 분위기가 괜찮았지만 중소형주들은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막 밀리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뭐 많지가 않았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CMTX가 좀 활약을 어제 오늘 잘 해줘서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설날 전에 또 수익의 선물을 좀 드릴 수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고, 그다음에 뭐 기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CMTX가 우리 어제 주식포차 방송 안에서도 같이 좀 다뤘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CMTX는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마이크론까지 품에 안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글로벌 그 파트너사들이 워낙 좀 쟁쟁한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 안에서 기대감들을 더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정보방에서도 추천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료 방송 화면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12만 8천 원 이하의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그 13만 원 부근까지 이제 주가를 들어 올린 이후에 상단과 하단을 계속 이제 같은 위치를 두드리는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박스의 상단을 오늘은 몸통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항 구간이라던가 매물대를 또 기술적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수급들이 조금 더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상승률이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명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도 만들어 놨고요. 기업의 내용도 괜찮은 편이고 실적은 지속적으로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한번 다음 주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얼마나 또 세게 나와주는지 한번 좀 기대를 하시고 이 종목을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CMTX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분 좋게 홀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원전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주셨던 종목 한신기계도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의 수익률. 한신기계와 같이 설 연휴 이후에 원전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까요? 네,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상징적인 기업이 지금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책적인 이슈들도 같이 더해지고 하다 보니까 중소형 원전주들한테도 그런 액션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한신기계는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장중에 뭐 아침장에는 음봉이 나오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장중에 막 18%까지 또 추가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들은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뭐 설 연휴 이후에 추가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토크는 오늘 뭐 다시 대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확실히 또 임팩트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서 같이 이제 매수 가격 전략에 맞춰서 음봉 매수하고 진행하셨던 분들은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오늘 기회가 뭐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 차트를 보시면은 에너토크도 지금 오늘 위쪽을 두드리고 뭐 시장의 여파 흐름들을 좀 받으면서 윗꼬리를 달기도 하고 다시 좀 내려왔죠.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 물량들로 이제 흐름이 뭐 바뀌거나 그런 그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또 같이 말씀드렸던 G2 파워도 마찬가지로 위쪽을 계속 두드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원전주의 분위기는 확실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저는 뭐 하루 수급들이 또 들어오면은 또 급등도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고점 돌파도 나오고 이런 랠리가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성 파워텍의 음봉도 오늘 쉬어가는 음봉은 또 다시 한번 노려보기에 좋은 위치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중소형 원전주들 안에서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순환매는 계속 또 기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뭐 대밀리면은 뭐 재차 공략해서 또 단기 매매 또 노려보고 이런 전략은 뭐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에 원전주 전략 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셨던 종목 중에 오늘 상한가 터치한 종목 있는데요. 현대 ADM입니다. 어느덧 수익률이 156%나 됩니다. 자, 이제는 수익을 좀 챙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현대 ADM은 사실 제가 제시 드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죠. 한 2달 정도가 좀 지난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또 밀리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위쪽을 두드리고 했다가, 한 일주일 동안 활약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막 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또 급등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현대 ADM은 또 3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고, 대략 한 150%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나왔죠. 제가 정보방 통해서는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그다음에 좋은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추천드리고, 우리 딜사이트 방송에서 소개 드린 뒤에 이제 또 제 정보방에서 또 히든주로 또 소개를 해드리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또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제 이런 또 다음 종목들 미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또 대박 나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하는 그런 기회를 같이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한가가 또 연속적으로 나왔죠.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는 진작에 달성이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막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3자리 수익률이 단숨에 또 이제 잡혀버렸죠. 그래서 자유롭게 익절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상한가가 계속해서 좀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또 다시 개장을 했었을 때 추가적인 갭상승이라던가 상승 흐름들은 여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같이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침장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종목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겠죠.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유롭게 익절하시면서 기분 좋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수익 보시면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 같은 후속주를 발빠르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리서치 탑픽은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도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오늘 사실 2차 전지 안에서도 흐름이 딱히 강하지가 않았고,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랑 CMTX의 또 원맨 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 안에서 특징 종목들을 보면은 항공 우주 쪽 안에서는 계속해서 위쪽을 좀 두드리는 종목들이 나오고, 우리 과거에 함께 했었던 스피어라는 종목도 오늘 또 급등하고 신고가를 쓰는 모습들이 확실히 좀 임팩트 있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덜 올라간 그 항공 우주 쪽을 좀 골라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항공 우주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끼가 좋은 그런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SMT 공정 장비 전문 기업인데, 여기 이제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다방면에 이제 그 기술력을 이제 다양한 업종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좀 많은 큰 기업들이랑 접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협력 이슈들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어서, 이제 반도체 쪽 안에서도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는 명분,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테마 안에서도 또 활약을 할 수 있는 명분,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으로도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테마를 계속해서 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 안에서는 좀 덜 부각되고 노출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공식 뉴스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현대모비스랑도 이제 협력 관계를 또 굳건하게 또 만들면서 지금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 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을 같이 또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이슈와 뉴스들이 전달이 됐었죠. 지금 로봇주들이 잠시 좀 주춤하긴 하지만은 새로운 로봇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상승률이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잠재적인 그런 모멘텀을 기대할 수도 있겠고요. 항공 우주 쪽 안에서는 스페이스 X에 또 인공위성 관련된 장비를 직접적으로 부각했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IPO 이슈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주봉상 차트를 제가 좀 캡처를 해봤는데, 지금 충분히 거래량을 늘려주면서 바닥 돌파 움직임이 잘 나오죠. 아직까지는 윗공간에 올라갈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정보방에서 확인하시고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리서치 탑픽은 큰 이벤트를 업고 달려나가는 우주 항공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 우주 항공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널 리서치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설 명절 이후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